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8월 7일 수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뭐 요즘 늘 그렇지만 특히 오늘은 더 힘든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 뉴욕 시장의 하락은 어젯밤에도 또 계속 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는 그 내일이 동시만기일이고 또 추석 연휴를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더더욱더 오늘 좀 어려움이 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특히 더 우리한테 오늘 좀 힘들었던 건 그냥 갑자기 폭등해버리는 그 환율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하락을 더 가중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0.6% 정도 하락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2,400포인트를 그냥 아예 내줘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락폭은 이제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뭐 시작부터 계속해서 매도 물량을 내놨고 개인들만 매수에 나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끝날 무렵에 조금 기관 매수가 조금 약해진 게 끝에 이제 그 지수를 그 하락폭을 조금 줄인 게 이제 그런 이유인데 이게 제가 이제 아침에도 그 연기금이 오늘은 좀 사줘야 되는데 보면 순서대로 보면 근데 이제 내일이 만기일이라 상당히 그 제한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피에서 4,937억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278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들은 6,884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종가는 2,376.46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1.39% 떨어지면서 장을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뭐 출발부터 0.34% 이렇게 하락해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거의 같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수가. 근데 이제 그 거의 코스피 지수랑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끝날 무렵에 조금 이제 이렇게 지수가 조금 들어 올려져서 이거는 이제 외국인들이 그 매도폭을 좀 축소하는 모습을 오후 들면서 좀 보여줘서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768.19포인트로 마감을 해서 어제보다 1.45%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저 전체로 보면 기술적으로 음봉이 나왔지만 어떻게 해서 이제 끝에 조금 들어올림을 해서 밑에 꼬리가 달리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오늘 보시면 뭐 전형적인 드래곤플라이는 아니고 음봉인데 이제 밑에 꼬리가 달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얘기를 오늘 또 해야 되는데 13년 5개월 만에 이제 그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380원을 넘어섰어요. 근데 뭐 이게 잠깐 넘어선 게 아니라 그러고도 그냥 바로 내달려서 그냥 1,385원, 6원, 7원 이렇게 이제 갔다가 뭐 끝에 오늘 이제 끝나기는 1,384원 20전에 끝났지만 이게 이제 뭐 오늘 뭐 어제도 그러고 오늘 그러고 제가 보니까 이게 좀 두 차례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종가에서 환율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끝나는 거 보면 끝에 이제 종가에 좀 개입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상당히 주식시장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오늘 삼성전자가 아주 순환을 많이 겪었죠. 56,000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가격만 보면 되게 싸죠. 근데 이제 오늘 외국인들이 2,581억을 팔았고 기관도 658억을 순매도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삼성전자는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내일 이제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기 때문에 그 기준 그 지수 때문에 이거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거 아닌가 특히 더 삼성전자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도 이제 외국인도 97억, 기관도 292억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81억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116억을 순매수했고 그 연기금은 205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현대차는 외국인들이 200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53억을 순매수했고, 기아는 외국인들이 17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67억을 순매수했고, 셀트리온이 외국인 38억 순매수했고, 기관은 한 4억 정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SDI 뭐 이런 것들, 카카오 이런 것들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외국인 기관 전부 매도 우위를 보였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장은 이랬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거는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기아, 셀트리온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동안 어떤 뭐 태조 이방원에서 상당 부분이 오늘 환율 앞에는 결국은 장사가 없다. 이런 이제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이제 특이하게 그 애플페이 얘기가 다시 나오면서 애플페이가 이제 12월에 서비스를 개시할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게 얼마 전에 현대카드하고 애플하고 해서 이게 그런 거 부인했잖아요. 12월부터 서비스 개시설 아니다 그랬는데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 그 시스템 관련주들이 오늘 좀 이제 좀 부각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설은 뭐냐 하면 11월까지 시스템을 갖춘다. 그러니까 NFC 단말기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해서 12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애플페이가. 그래서 뭐 현대카드 또 대형 벤사 또 카드 단말기를 만드는 사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한국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상한가 치고 그랬는데요. 네, 상한가 유지했네요. 그런 일이 있었고, 오후 되면서 이제 자동차들도 소폭, 다시 회복되는, 오전엔 좀, 자동차주가 그렇게, 세게 오르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워싱턴에서 전해지는 뉴스가 우리나라 이제 통상교섭본부장이 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한다라는 이제 그런 단신 때문에 조금 이제 오후 되면서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주들이요. 이건 이제 그 증권가 시장에서 이제 또 이것도 얘기되는 건데, 오늘 뭐 장이 나쁘니까 전부 이제 설 같고 그런데 코스모화학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좀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면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이게 저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뭐 얘기도 나오고, 또 정부가 그 폐배터리 규제를 좀 손질해야겠다. 그래서 그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도 폐배터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제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배터리 지금 문제되는 게 자꾸 주요 광물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배터리는 이렇게 쓰고 폐배터리 다시 쓰다 그래도 그 이제 주요 광물은 그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폐배터리 시장을 2025년까지는 한 뭐 54만 대 정도를 커버한다면 2040년에는 4,646만 엄청나죠. 그 갑자기 확 늘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전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름 이제 이 폐배터리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텔레그램인가요? 한번 그 자료 보내드린 적 있죠. 거기에 이제 탑픽으로 꼽히는 새 종목들 이런 거는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시장은 그냥 특징을 얘기하면 그냥 환율 상승에 시장이 그대로 무릎을 꿇어버린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장 얘기를 좀 해보면 원래 그래요. 뭐 특히 이제 추석이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휴가 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쉬는 동안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더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원래 이제 추석 연휴 전에는 장이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냥 시장이 좀 쉬어가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번 추석 연휴 전에는 또 동시만기까지 겹쳤단 말이에요, 내일. 그래서 이제 시장이 더더욱 불안해하고 위축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환율까지 설상가상이 된 거죠. 환율까지 그냥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뭐, 제가 이 백만개미 얘기 통해서 말씀 계속 드려오잖아요. 왔었는데 뭐,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뭐 환율 걱정 없다고 정부는 그랬어요. 근데 이거 걱정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이게 초기에 이거를 잡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에너지 미국의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거에 속해 있는 전기차에 대한 이런 거를 좀 야무지게 못하는 거 이것도 있지만 사실은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자넷 옐런 장관 왔을 때 기회가 몇 번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통화 수합 얘기. 근데 뭐 그때 이미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강해지고 수입 단가가 올라가니까 무역 적자 나고 이거 뭐 불보듯 뻔한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예비적으로 해야 되는데 뭐 우리가 뭐 외환 보유고가 뭐 세계 메리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그건 뭐 암만 해도 지나침이 없죠. 그런 거는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IMF.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안 돼야 되지만 하여튼 13년 5개월 만에 1,480원을 이제 뛰어넘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살짝 뛰어넘은 게 아니라 거침없이 올라갔다 왔고, 마지막 종가에서 이제 84원 20전으로 끝난 거는 조금 이제 개입이 돼서 그런 것 같고, 어제에서 오늘도 이제 2번 개입한 것 같다는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환율이 그럼 왜 이렇게 갑자기 튀냐?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결국 이거잖아요. 금리. 연준이 이제 금리를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올리고 어차피 이번 달에도 75bp 올릴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달러가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달 말에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니까 이 시장은 먼저 이거를 반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빠르게 환율,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보다 환율이 더 빨리 올라가 버리는 이제 그런 현상. 그게 이제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보면 뭐 어제도 우리는 뭐 다우는 0.5% 빠졌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저께 이제 미국의 채권 시장이 우리 이제 주로 우리가 체크하는 10년 국채 금리가 장중에 3.353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끝나기는 3.347%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단기채인 2년 국채 금리는 3.505로 끝났어요. 10bp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게 오른 게 아니라 치솟은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당연히 이제 그게 주식시장의 충격으로 전해진 거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거죠. 아직 금리가 오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달 말에 연준이 이제 봐야 되지만, 시장에서는 이걸 이미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기정사실화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은 금리가 시장을 그냥 미리 덮쳐버려서 주가를 내리밀고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을 더 빠른 속도로 밀어 올렸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 속도보다 환율이 더 먼저 가버렸다.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얘기는 뭐냐면 이미 지금 시장의 이 상황이 우리 시간으로 22일 아침에 이제 우리가 알겠죠. 근데 이미 이 시장의 상황은 연준이 이달 말에 75bp를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한 그 상황에 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지금 시장이 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의 특징상 우려되는 거를 자꾸 먼저 이 시장이 그거를 소화해내고 있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올 게 뭐냐 우려하는 게 이제 경기 침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우리 같은 나라 같은 경우에 미국은 뭐 나름 괜찮다. 어저께도 뭐 미국 뭐 발표된 거 보니까 그 서비스업
그 경기 지수 같은 거는 생각보다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 미국도 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제일 힘든 게 이제 우리 같은 거죠. 우리 같은 시장은 지금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이 미국이랑 우리랑 같은 속도가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킹 달러에 따르는 우리 이제 환율의 이건 뭐 폭등이죠, 폭등.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이제 시장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와병 중이에요. 누운 상태죠. 근데 이제 결국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거냐. 해결의 실마리는 결국은 연휴 지나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 14일 날 밤늦게나 14일 날 아침에 알게 되는 이 CPI 지수, 여기서부터 이제 그 풀려나가는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우리 시장이 이제 안 열리고 내일은 만기일이라 뭐 온통 다 긴장해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세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힘은 들지만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뭐 신용 쓰신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뭐 다 그냥 우리 돈으로 샀거나 뭐 그러면 주가가 좀 빠졌다 해도 뭐 이런 거는 또 이게 기다려서 올라갈 때 경쟁자가 많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아직도 여러분 아시지만 최근에 신용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걱정이지. 그렇지 않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 더 기다린다고 그래서 뭐 큰일 날까 이렇게 좀 편하게 가지시고 그러셔야 이제 추석 연휴도 좀 잘 보내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방법이 없다. 지금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또 시장이 뭔가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가닥을 좀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게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 정리는 이렇게 하고 내일 이제 만기일이면서 연휴를 앞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내일 시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투자스쿨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메시지는 최종적으로 간결하다, 쉽다, 치우침이 없다.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공 투자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